안녕하세요, 노영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진짜 초간단 능이버섯으로 만든 능이 숙회로 안주를 만들어 보려고요. 능이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되게 생긴 건 예쁘게 생기지 않았는데 뭐 영양이라든지 양리장 유흥은 최고로 꼽는 일능이거든요. 일능이, 이표고, 삼송인데 오늘 일능이와 이표고를 가지고 술안주를 만들 거예요. 이거는 손질해서 데쳐서 그냥 참기름 소금 찍어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손질해 볼게요. 미리 씻지 않고 데쳐서 씻을 거예요. 그래서 요 밑둥에 붙은 흙만 이렇게 점여주세요. 그래서 능이버섯은 나오는 시기가 이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기 때문에 능이버섯이 생기면 보통 이제 냉동하게 되는데 어느 분은 데쳐서 냉동하고 어느 분은 생으로 냉동하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으로 하는데 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찢어서 제가 무슨 음식에 쓸 때 200g을 기준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200g씩 이렇게 포장해서 냉동했다가 써요. 그래서 능이버섯은 의외로 벌레구멍 같은 게 숭숭숭숭 있는데 그걸 다 잘라버리진 않으셔도 돼요. 이제 얘를 끓는 물에다 넣어서 데칠 거예요. 아주 오래 데치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5분 내로 한 3분 정도만 데치셔도 충분해요. 제가 지금 씻지 않고 능이버섯을 데치고 있는데 능이버섯은 뻣뻣하기 때문에 씻다 보면 다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데치고 나면 야들야들해지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아요. 그래서 데쳐서 씻는 게 더 좋아요. 이제 능이버섯이 부들부들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 끄고 건져서 찬물에 담그세요. 그래서 이제 씻으러 갈게요. 이제 능이버섯을 씻어 볼 텐데요. 물을 틀어놓고 이렇게 기둥을 손으로 갈르세요. 갈라서 이 부분을 깨끗이 손으로 문질러 씻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서 여러 가지 먼지가 와서 여기에 다 앉잖아요. 근데 여기를 깨끗이 씻지 않으면 나중에 먹을 때 모래 같은 게 지금지금하게 씹히기 때문에 물을 약하게 틀어놓고 그 다음에 뒷면도 깨끗이 씻어주세요. 다 기둥을 반 가르면서 씻으시면 돼요. 특히 갓 신경 써서 씻으셔야 되고요. 기둥 끝도 신경 써서 씻으셔야 돼요. 능이버섯 손질하면서 벌레 먹었다고 버리면 쓸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벌레 먹은 건 그냥 신경 쓰시지 마시고 손질하셔야 돼요.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씻어주세요. 이건 제대로 씻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서 다시 한번 헹궈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능이버섯을 다 씻었고요. 능이버섯은 이제 뭐 특별하게 조리하는 게 아니라요. 숙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기 짜시고 물기 짜는 거 되게 중요해요. 물기 안 짜면 나중에 먹을 때 물이 그냥 쭉 입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기를 먼저 꼭 짜주세요. 기둥 굵기가 굵은 거는 더 잘게 찢으셔서 물기 짜시고요. 한 번씩만 꽉 짜세요. 계속 짠다고 계속 짜면 계속 물이 나오긴 하는데 너무 짜내면 섬유소만 남아서 그땐 맛이 없어져요. 그런 다음에 먹기 좋게 찢으세요. 찢어서 바로 그냥 접시에다 뭐 묻히거나 이럴 거 아니고요. 바로 접시에 담아주세요. 이따 걔가 다 담고 나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버섯은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뭐 배변에도 좋고 장 활동에도 되게 좋은데, 특히 능이버섯 같은 경우는 씹는 맛이 예술이에요. 아삭아삭하게 씹히면서 진한 향이 그 어느 버섯이 따라올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능이버섯을 표현할 때 아시아의 트러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향이 뛰어난 버섯이 능이버섯이에요. 그래서 요 기둥 끝쪽에다가 쪽파를 송송송 썬 거를 이렇게 뿌려줄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쭉 뿌려줄 거고요. 왜냐하면 소금 참기름 종지 따로 내면 나중에 그거 닦는 것도 그렇고 먹다 남기면 아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금 조금 넉넉히 옆에 부족하면 찍어 먹을 수 있는 부분까지 살짝 뿌려주세요. 그래서 참기름 서로 뿌려주시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만들기 쉬운 안주가 있을까요? 근데 능이버섯은 사실 특별하게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능이버섯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뭐는 없을까 싶은데, 이 표고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표고를 기둥서부터 길이로 찢어서, 그럴 때는 칼로 막 너무 반듯하게 찢는 것보다 데쳐서 자연스럽게 찢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놓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 표고버섯도 그냥, 왜 맛있는 표고버섯은 그냥 생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데쳐서 이렇게 능이버섯처럼 한번 해보시면 또 색다른 안주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일능이로 만든 술안주 완성됐어요. 이번에는 표고에다가 새우를 채워서 튀겨가지고 슬쩍 졸릴 건데요. 일단 먼저 표고부터 손질할게요. 표고는 씻어서 손질할 건데요. 지금 요게 싱싱한 거고, 이렇게 벌어진 거는 날짜가 며칠 지난 거예요. 고르실 때는 이렇게 여기 기둥하고 요 끝이 맞물려 있는 걸 구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져봤을 때 가시 단단한 걸 고르셔야 돼요. 표고 씻을 때 절대 물에다가 담가놓고 씻으시면 안 되고요.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먼저 갓 안쪽에 먼저 이렇게 돌려가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갓도 이렇게 해서 물기 한번 짜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표고버섯을 다 씻었어요. 이제 표고버섯 기둥을 떼어 볼 텐데요. 표고버섯 기둥은 칼로 떼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비틀어서 떼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울퉁불퉁해야 나중에 새우를 채워 넣었을 때 새우가 떨어져 나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떼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으면 요 표고버섯 안쪽에다가 소금을 소로록 뿌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고버섯에다가 새우를 채운다고 했잖아요. 새우 손질할게요. 요 기둥 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깎아서, 예를 들면 이 새우하고 같이 다져서 저 안에 채우셔도 되고요. 말려서 국물 내는 데 사용하셔도 되고, 찢어서 뭐 볶아 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손질해서 요런 망에다가 펴서 말리시면 금방 마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려서 버리지 말고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새우를 손질할 텐데요. 요거는 탈각새우라 그래가지고 껍데기를 벗겨서 파는 새우예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해동된 건 아니고 냉동된 상태로 파는데, 해동해서 몇 개씩 소분해서 냉동실에다가 두고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꼬리 부분을 떼어낼 거예요. 이렇게 해서 꼬리 부분 떼어내고 그냥 손으로 쑥 해도 빠져요. 지금 저는 레시피에 있는 양의 2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간장에다 졸인 버전으로 하고 하나는 그냥 소금만 뿌려서 먹는 버전 2가지로 할 거예요. 새우를 다질 건데 처음부터 마구 다지시면 힘들어요. 새우 등에는 내장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이 안에 내장은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배에 있는 끈이 내장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 새우의 내장은 반드시 등에 들어있어요. 까만 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빼내셔야 되고, 그걸 안 빼내시게 되면 약간 모래 같은 게 씹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나왔네요. 요게 내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키친타올을 접어놓고 거기에다가 빼놓으세요. 몇 개 해보고 없다고 없나보다 그러고 안 하시면 어느 거에서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송송송 썰어주세요. 아주 곱게 다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송송송 썰어서 몇 번만 지그재그로 다지면 다 다져지거든요. 앞을 붙이고 뒤만 이렇게 움직여서 다지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손으로 다져서는 절대 못 해먹어. 이런 경우에는 핸드블렌더에다 후루룩 가시면 돼요. 핸드블렌더에다가 양념 다 같이 섞어서 후루룩 가시면 쉽게 다져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송송 썰었으면 얘를 칼로 몇 번 숭숭숭 다져주면 돼요. 너무 곱게 다지면 어묵 같은 맛이기 때문에 맛이 덜하고요. 또 너무 굵게 다지면 뭉쳐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입자 보이시죠? 약간 씹히는 맛이 있으려면 입자가 조금 있어야 돼요. 이제 얘를 볼에 담고 양념할게요. 이제 이 새우에다가 양념을 할게요. 요거는 파 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청주, 비린 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후춧가루, 그 다음에 소금, 2꼬집 정도 넣었어요. 그래서 잘 비벼서 끈기가 생길 때까지 이거를 섞어 주셔야 돼요. 지금 청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수분기가 있는데 이거를 잘 섞어야지만 알알이 부서지지 않고 한데 뭉쳐지거든요. 표고버섯 채워볼게요. 표고버섯을 들고 여기에다 숟가락으로 퍼서 속에 채워놓고, 표고버섯보다 표면이 볼록하게 올라올 정도로 채워주셔야 튀겼을 때 예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새우 다질 때 불에다가 기름 식용유를 올렸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새우 속을 다 채웠고요. 이 새우를 넣은 면에만 녹말가루를 묻힐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수분이 기름에서 다다다다다 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녹말로 코팅을 해주면 열이 안으로 갇히면서 속이 더 빨리 익어요. 근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녹말은 감자 녹말이에요. 감자 녹말이 옥수수 녹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좋고요. 디저트를 만들 땐 또 감자 녹말보다는 옥수수 녹말이 뽀얗고 하얘서 더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녹말까지 다 붙였고요. 튀길 거예요. 이거는 표고새우 조림에 들어갈 같이 곁들일 꽈리고추인데요. 꽈리고추는 기름에 튀길 건데 그냥 튀기게 되면
이게 터지면서 기름이 튀어 올라오기 때문에 큰일 나요. 그래서 꼭 구멍을 한두 군데 내주세요. 그래서 먼저 꽈리고추를 먼저 끓는 기름에 넣어 볼게요. 아직 조금 약해요, 기름이. 지금 기름 온도가 한 170도 정도 돼요. 80도에서 튀기시면 되고요. 이제 근데 이 꽈리고추는 그럼 언제까지 튀기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이제 튀기다 보면 어느 아이가 하나 이렇게 하얗게 막이 생길 거예요. 요렇게. 그럼 바로 건지시면 돼요. 지금 막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새우를 넣어 줄게요. 새우를 사실 좁고 깊은 냄비에 튀기는 게 사실 더 좋긴 한데, 오늘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튀기느라고 넓은 팬을 사용했어요. 새우 있는 쪽이 무겁기 때문에 제가 버섯 있는 쪽으로 넣더라도 이렇게 뒤집어져요. 지금 요거는 기름이 깊지 않아서 그런데, 기름이 깊으면 자연스럽게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새우 있는 면을 먼저 튀길게요. 생각보다 튀기는 시간이 길어요. 금방 튀겨질 것 같은데,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튀겨지는 거기 때문에 튀겨지는 노릇노릇하게 튀겨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지글지글 하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는 수분이 많다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조금 잦아들면 수분이 많이 빠져나온 상태이거든요. 너무 낮은 튀김 온도에다가 버섯을 넣게 되면 버섯이 기름을 계속 흡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딱 튀겨지면서 응고가 돼야 기름 흡수가 덜 되기 때문에 기름 온도를 조금 높게 잡으시는 게 좋고요. 아직까지 새우 있는 쪽이 하나도 익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뒤집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모자 뒤집어 쓴 것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 수분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라서 나중에 다 해놨을 때 안 예쁘니까 한번 중간에 뒤집었다가 다시 뒤집어 주세요. 이제 새우가 노릇노릇해졌고요. 이제 건질게요. 이렇게 이제 새우는 다 튀겼고요. 표고버섯 다 튀겼고요. 이제 조림장을 만들 건데요. 청주하고 그다음에 조미술은 뭐 미향이나 미림이나 뭐 원하시는 거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간장, 뭐 꿀은 물엿이나 뭐 올리고당 이런 걸로, 조청도 괜찮아요. 쌀조청. 이제 불을 켜고 보글보글 끓일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에다가 표고버섯을 넣고 조리는 게 아니라 양념장이 보글보글 끓어서 걸쭉해지면 표고버섯 튀긴 거를 넣고 코팅해내듯이 겉에만 양념을 묻힐 거예요. 이제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이렇게 끓으면 가만히 두시지 말고 팬을 이렇게 흔들어서 졸여주시거나 아니면 스푼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저으면서 이 소스를 졸여주세요. 그냥 두시면 그 부분만 타게 돼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거품이 일어나면 그때 표고버섯을 넣고 재빨리 졸여서 꺼낼 거예요. 거품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흔들어 두셔야 돼요. 이거 전체가 거품이 생기는 걸 보시느라고 가만두시지 말고 얘를 흔들어 주시면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품이 일어나면 표고버섯을 넣고 조리는데, 저는 4개는 소금 뿌려서 먹을 거고 4개만 오늘은 조릴게요. 이렇게 팬을 흔들면서 졸여주세요. 맛있어지는 거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윤기가 반질반질 나면서. 이 정도만 졸이셔도 돼요. 이제 불 끄고 접시에 담아 볼게요.
이제 먹기 좋게 썰어서 접시에 담을 텐데 먼저 꽈리고추부터 썰어서 담을게요. 꽈리고추가 유난히 길어요. 그래서 한 3등분 하셔도 되고 그냥 나는 볼품 있게 그냥 반 자를래 그러면 반 자르셔도 되고요. 저도 반 잘라야 되겠어요.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밀어넣고 그 다음에 조리지 않은 거를 먼저 써셔야 도마가 깨끗하기 때문에 조리지 않은 거 먼저 썰어주세요. 뜨거워요. 한참 튀겨야 하는 이유가 이게 속까지 이렇게 채워 있어서 그 속까지 익어 들어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린 것도 썰게요. 이제 접시에 담아볼게요. 이제 그릇에 담을 텐데요. 함께 먹을 거라서 제가 긴 접시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살짝 새우가 속살이 보이게 약간 지그재그로 어슷하게 담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따뜻할 때 소금을 좀 뿌려주세요. 조리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린 거를 담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쪽 옆에 꽈리고추를 담아줄게요. 제가 이쪽으로 약간 치우쳐 담아서 한쪽에만 꽈리고추를 놔줄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새우에다가 표고를 채워서 튀겨서 조린 게 완성이 됐어요. 오늘은 술안주로 능이버섯 숙회예요. 능이버섯 데쳤고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에다가 새우를 채워서 튀겼거든요. 그래서 조금 강한 음식들이라서 도수가 좀 센 증류주를 준비를 했어요. 지금 이 증류주는 41도고요. 아주 칼칼하게 잘 넘어갈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건배를 할까요? 네. 네. 술이 아주 날씨가 쌀쌀해서 술이 부르는 날인 것 같아요. 식감이 진짜 좋네요. 네. 이거 참기름하고 정말 어울리고. 저 한 주 전에 잡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가까우니까 또 사오면 되죠. 뭐. 능이의 식감이 또 향도 향이지만 씹는 이 아삭아삭한 맛이 그 어느 버섯보다도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좀 산 네, 그릇 네. 자체가. 네. 그다음에 이게 산 파란 같은- 게 땅에 있는 풀들, 네. 능이가 숲, 네. 뭐 이 하얀 거는 뭐 숲을 감싸고 있는 뭐 연목, 뭐 구름. 네. 제가 맞아요? 맞아요. 해석이 더 좋으신데요. 진짜 감탄했습니다. 새우가 원래 맛이 더 셀 거란 생각을 했는데 버섯이 지지 않네요 정말. 저 탱글탱글한 식감과 표고의 수분이 빠져나가서 쫄깃한 식감이 진짜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이걸 이렇게 마셔주면 네. 되게 이게 어울려가지고 네. 다른 맛이 있고. 제가 이렇게 많이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꽈리고추 맵네요. 매운 게 있고 이쪽이 좀 더 매운 게 있긴 한데 매운 것도 괜찮고